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보쉬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유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PT 준비를 좀 해보면서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게 이 국기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 뭐 그런 거였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시작하기 전에 다들 아시겠지만 독일은 이제 뭐 근면, 그리고 검정색 근면, 그리고 정열, 그리고 명예를 중시하는 나라이고요. 근데 이 국기에 이제 진짜 현재 사람들이 이제 속히 말하는 그런 우리끼리 사용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독일 사람들은 계속 이제 일을 열중하는 그런 work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재밌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좀 위가 좀 잘렸는데 저는 2017년에 독일에 처음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아무래도 신입의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독일 취업을 처음 준비하는 입장이라면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할까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다가 이제 대부분 말하는 뭐 전공이나 스펙이라고 부르죠. 그런 거를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언어 실력, 그리고 얼마나 인터내셔널라이징이 되었는가, 그리고 또 경력. 대부분 다 이 4가지 포인트로 이제 해외 취업을 하실 때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제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을 했고 이제 산업공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어는 당연히 독일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였고요. 이제 다만 제가 조금 더 취업을 할 때 포커스를 맞췄던 부분은 아무래도 뭐 글로벌라이제이션이나 아니면 그런 기타, 경력이 아닌 기타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강조를 했던 것들은 이제 핀란드로 다녀왔던 교환학생, 그리고 이제 LG에서 주관했던 어떤 해외 그런 프로젝트성인 것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이 많이 하시는 그런 버디 활동, 그리고 뭐 인턴십 잠깐 6개월 정도 했던 게 전부였던 상황이었습니다. 2017년에 졸업을 하게 되면서 프랑스계 한국 지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해외 취업을 준비를 계속 하고 싶고, 그리고 계속 준비를 하면서 근무를 하면서 계속 이제 이력서를 지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산업인력공단에서 이제 운영을 했던 K-Move German Internship이라는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게 되었고, 그게 한 4월 말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때 이제 1차 면접, 레주메 체크를 받고 서류 통과를 한 다음에 이제 1차 면접을 산업인력공단 직원분들과 같이 받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터뷰는 이제 스카이프로 독일의 본사에 이제 제 매니저가 될 사람이랑 같이 면접을 받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한국 지사장과 그리고 독일 이제 뭐 매니저급 사람들과 이렇게 3명이서 면접을 봤는데요. 이때 그 앞에 분도 말씀해 주셨듯이 자기 어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 게, 2차 면접 때 저한테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하셨었어요. 네가 생각하는 우리 회사의 뭐 비전이 뭐냐, 아니면 뭐 질문이 있냐 라고 했을 때 제가 먼저 다시 되물었어요. 네가 나한테 바라는 게 무엇인지 난 알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 5년이나 10년 후에 니네 회사가 하고 싶은 그런 비전이 무엇이 있냐 라는 질문을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토론같이 Q&A 시간도 토론 시간으로 활용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한 3, 4개월 정도 되는 준비 기간을 끝내고 이제 비자 준비를 하면서 마침내 이제 9월 달에 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거는 제가 그때 제출했던 이력서인데요. 지금 이력서랑도 조금 달라요, 구성이. 이제 제가 그때 지원했던 회사는 그 로고 자체도 파란색이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파란색으로 색깔을 맞췄었고요. 그리고 제가 당시에 이제 졸업을 한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경력보다는 이제 아카데믹한 부분이 가장 크잖아요, 포인트가. 그래서 좀 우선순위를 먼저 맞춰서 에듀케이션이 맨 위쪽으로 위치하게끔 작성을 했었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공학적인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점, 그 점을 좀 맞춰서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좀 뭐 엑스트라 그런 활동들은 좀 아랫부분에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들어갔던 회사는 엔징어라는 이제 슈투트가르트 남쪽에 위치한 회사였고, 이제 수출입 영업 부서라고 하죠. 엑스포트 세일스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계획된 바로는 6개월 인턴으로 근무를 한 다음에 이제 한국 지사로 발령을 받는 게 원래 계획이었는데, 이제 제가 6개월 동안 여기는 이 빨강색 이 넥타이 매신 분이 창업자의 아들분, 이제 CEO 2세 분이고, 이제 다른 기타 매니저 분들 다른 나라에서 오게 됐을 때 이제 함께 자리를 하면서 회사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요. 좀 사진이 흐리게 나오긴 했는데, 여기 이쪽에 계신 분들이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해외 취업을 할 때 도움을 주셨던 산업인력공단 분들이 저희 회사를 방문해 주신 사진입니다. 아무래도 정부 취업 이제 프로그램으로 오다 보니까 이런 독일의 뭐라고 하죠? Chamber of Commerce 상공회의소에 이제 소개도 되기도 하고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독일 정부에서도 아무래도 외국인 유치나 그런 활발한 교환 활동들을 좀 권장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인 간의 프락티쿰 프로그램을 이렇게 권장하는 그리고 소개하는 내용도 실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6개월 동안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여기 더 있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12월 크리스마스가 지나가기 전에 제가 보스를 이렇게 불러서 내가 독일에 남고 싶은 이유가 3가지가 있는데 한번 들어봐 주지 않을래? 라고 제안을 했는데요. 첫 번째 포커스는 이제 일과 관련된 거였어요. 내가 지금 맡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걸 지금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나는 더 많이 배우지 못할 것 같다. 그리고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본사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한국으로 가면 좀 아쉬울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이제 제가 그 회사가 아무래도 인터내셔널 하긴 하지만 뭐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외국인 직원들의 수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현지 회사였기 때문에 다양성이나 이런 현지인들이 외국인과 함께 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좀 강조를 했던 거는 내가 있음으로 해서 나의 존재 자체로 해서 동료들에게 어떤 그런 글로벌한 마인드를 좀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제 롤을 제안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나는 독일의 라이프 스타일이 잘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언어도 이제 배우기 시작했기 때문에 더 남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라고 제안을 했고,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개념으로 그러면 우리가 너한테 자리를 하나 만들어 줄 테니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게 3월 달에 이제 2018년 3월 달부터 1년짜리 계약서를 받아서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맡았던 거는 이제 아프리카나 그리고 중동 국가 그런 세일즈 디벨롭먼트 이런 부분을 맡게 되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이제 진행을 했던 거는 이제 주 2번씩 이제 여기 아래 보시는 것처럼 VHS라고 써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랭귀지 센터에 가서 이제 독일어를 시작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아무래도 계약서가 1년짜리라는 걸 알고 있다 보니까 그냥 마냥 편하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함께 진행을 했던 게 계속 이제 레주메도 고치고, 그리고 인터뷰 대비해서 이제 일부러 인터뷰도 잡아서 한번 봐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학사도 한국 베이스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었고, 그래서 듀얼 스튜디움도 알아보고 마스터 프로그램이나 뭐 아니면 웨어 스튜던트, 워킹 스튜던트 자리도 있는지 그런 것들도 수시로 체크를 하면서 거의 회사 다니는 1년 동안에 처음 몇 달은 이제 너무 좋아서 계속 이렇게 놀러도 많이 다니고 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한 9월, 8월부터는 계속 이제 주말마다 계속 공부를 하러 다니고, 그리고 레sume 고치고 뭐 독일어 공부도 계속 하면서 그렇게 바쁘게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1년짜리가 수업 이제 일이 끝나고 공백기가 조금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스스로 그런 리밋을 만들었었어요. 내가 독일에 지금 취업을 하러 왔고 일을 하다가 다시 어떻게 보면 무직 상태로 돌아갔는데, 내가 그냥 백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6개월로 제한을 해서 6개월 안에 무엇을 하자, 그렇지 않으면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딱 먹고 플랜을 다양하게 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포커스를 맞췄던 게 대학원, 일반 대학원을 진학을 할지 아니면 듀얼 스튜디움을 할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이때 또 비자 문제가 걸렸어요. 비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비자는 1년짜리였고 연장을 하더라도 1개월 또는 2개월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또 이때 독일 동료의 도움을 받아서移民청에 갔을 때 어떤 종이를 한 장 들고 갔는데요. 그때 다양한 플랜 A, B, C를 제가 정리를 해갔어요. 그때 당시 제가 가지고 있던 옵션들. 그렇게 해서 가지고 가서 조금 설득 아닌 설득을 했고, 내가 독일에 남고 싶은 이유는, 비자가 필요한 이유는 그냥 단지 학생 어학비자를 받고 이런 게 아니라 나는 계획이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설득을 했더니 아무리 관료주의가 좀 심한 독일이라고 해도 그런 게 조금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비자 연장도 힘들긴 했지만 2번 더 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충분히 이 3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을 커버할 수 있는 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7월부터 보쉬로 이직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슈투트가르트 공항 근처에 있는 라인펠든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주로 뭐 전동 장비나 아니면 DIY 장비 같은 것을 만드는 회사고요. 저는 현재 이제 글로벌 로지스틱스 부서에서 그런 유통망이나 SCM을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수요 예측이나, 그리고 제 주요 고객이 아마존이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이제 판매되는 그런 수요에 대한 예측, 그리고 예측의 그런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사진을 모아봤고, 이 사진이, 4번째 사진이 제가 지금 현재 회사를 다니면서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지만 이제 듀얼 스튜디움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문제가 아무래도 독일어다 보니까 100% 수업이 독일어로 진행이 되고 있고, 저는 사실 50대 50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그래서 굉장히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다 독일인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고, 한 4~5명 정도만 외국인이 있어요. 근데 또 이제 언어가 조금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 자신도 좀 위축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고군분투는 하고 있지만 현재 이제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뭐 다양한 그런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 3가지를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제 첫 번째,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가다 보면 너무 지칠 때도 많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거든요. 면접도 많이 떨어져 봤고. 그렇지만 그렇게 계속 갈 수 있게 스스로 모티베이션을 이제 불어 넣어주는 그런 의지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좀 남들 놀 때 놀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이렇게 3가지의 그런 가치를 계속 저한테 상기를 시키면서 계속 취업 준비를 했던 것 같고요. 이 문구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문구인데요. 세바시라고 요즘 많이 보시는 프로그램 있을 텐데, 거기에 오현우라는 그런 어떤 부시 파일럿이라는 책을 썼던 분이 있대요. 근데 그분이 했던 영상을 제가 봤었는데,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와닿았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독일로 왔다는 것 자체도 도전이고, 그리고 독일어가 유창하지 않는 상태에서 현지 취업을 한다는 것도 되게 큰 도전이잖아요. 근데 이때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제가 조언을 구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가족을 포함해서, 한국에 있는 친구들. 그렇지만 그 친구들은 이제 힘들겠다, 뭐 방법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말밖에 해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경험하지 않은 친구들의 그런 조언도 듣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여기 현지에서 만나는 그런 미리 저보다 앞서서 길을 가고 있는 분들의 조언도 많이 듣고 있고요. 그리고 스스로 동기부여를 계속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